데이터 분석 파워 BI로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모던 애프트랙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MVP 송윤입니다. 글로벌 애저 행사를 통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세션은 MS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인 파워 BI에 대해 다루어지게 되고요. 아마도 이 세션을 선택하셨다면 파워 BI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예상이 되지만 일단 파워 BI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버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오버뷰에서도 나오겠지만 파워 BI가 데스크탑, 서비스, 모바일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세 가지 요소를 통해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BI 오버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파워 B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BI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서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파워 BI로 무엇을 할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BI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의 중에 가장 쉬운 정의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기업에 쏟아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 분석,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전체 기술의 집합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지요. 짧게 정리해보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BI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BI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지요. 그 중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 BI라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게 되고요.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절차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원본을 연결해서 데이터 정리 분석을 수행하신 다음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연결했어요. 그럼 빠르게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각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파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웹에 게시하면 웹에 로그인해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분석된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게 되지요. 중요한 정보만 모아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조직의 구성원과 메일 한 통으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오늘 제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내용도 파워 BI의 이런 분석 절차 전반의 흐름이 될 거예요. 자, 파워 B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2020년 2월 기준 가트너의 보고에 의하면 BI와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야에서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더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지요. 얼마나 비약적으로 파워 B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파워 BI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이 포지션에 있지만 2015년도에 여기에 2016년, 2017년, 2018, 2019 2020년에 이 위치에 오게 되죠. 파워 BI 매달 업데이트 되거든요. 물론 뭐 다른 클라우드 제품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정말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좋은 기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BI 도구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파워 BI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몇 가지 주요 이점들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점은 수작업 감소예요.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나면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새로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을 거의 없앨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 놓으면 반복되는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감소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만약에 내 데이터 분석해야 된다. 그럼 IT 부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서를 만들다 뭔가 또 부족하면 또 요청하고 기다리고 이 작업의 반복이었잖아요. 그런데 파워 BI는 누구나 아주 손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요청 없이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점은 경쟁력 강화예요. 뒤에 설명에 나오겠지만 파워 BI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BI를 도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다음 그 다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무료로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경험하신 다음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조직의 BI 도구로 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아주 많이 절감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까지 활용한다라고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큰 비용의 투자 없이 BI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 BI는 모바일 앱, 모바일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바일 개발이 필요 없이 모바일 환경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게 되죠. 자,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설명들을 드리는 건 아직은 파워 BI에 대한 뎁스 있는 이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을 터라 이 정도 가볍게 파워 BI의 이점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워 BI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BI를 사용하실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와 파워 B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의 작업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 BI는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BI 데스크탑, 서비스, 모바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파워 BI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하는 작업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셋,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웹에 게시, 파워 BI 서비스로 게시해주게 되면 파워 BI 서비스는 파워 BI의 웹 서비스 포탈, 온라인 사스이죠. 파워 BI 서비스에서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만들어 놓은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공유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새로 고침 예약 등을 진행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로컬에서 만든 보고서를 파워 BI 서비스 웹에 게시하는 순간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도 분석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 모바일은 모바일 앱이고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모바일이니 데이터 뷰어의 역할이 크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파워 BI 모바일까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파워 BI 라이선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BI 데스크탑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데스크탑 사용 방법에서 어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한 사용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유료 구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워 BI 프로, 프리미엄 둘 다 월별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이고요. 파워 BI 프로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유나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만드셨지만 조직의 구성원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션을 쭉 진행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 때 어떤 기능이 프로 구독이 필요한지 어디까지가 무료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워 BI 프리미엄은 해당 조직을 위한 전용 리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지요. 라이선스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왼쪽 하단에 적어놓은 URL로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파워 BI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드시려면 powerbi.microsoft.com에 무료로 사용해보기 메뉴를 통해서 계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계정 등록하실 때는
조직의 메일 주소를 쓰셔야 하고요. gmail이나 네이버닷컴 등의 상용 메일은 무료 계정을 만드실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BI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이 무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는 설명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자, 무료로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면 powerbi.microsoft.com, 짧게 powerbi.com으로 접속하셔도 똑같은 URL로 접속이 되어질 거예요. powerbi.com 제품의 파워 BI 데스크탑에 가면 무료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지요. 요새는 대부분 윈도우즈 10 환경이실 터라 윈도우즈 10 환경에서는 아마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앱스토어로 이동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MS의 앱스토어에서 파워 BI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파워 BI 앱은 맥 버전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에서 설치가 끝났다 가정하고 파워 BI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작업의 단계는 이렇게 돼요. 일단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연결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 연결된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면 그냥 작업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들을 분석을 위해 가지고 왔다면 그 테이블들의 관계를 작성한다거나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석식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필요하실 거예요.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단계를 거치고 이제 준비된 데이터로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시각화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파워 BI 서비스에 게시해서 웹에서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공유 및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 연결부터 파워 BI 서비스에 게시하는 데스크탑을 활용한 일련의 작업 단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각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2020년 4월 기준 80여 개 이상이 있어요. 개인 사용자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이나 텍스트, CSV 이런 파일을 연결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 뭐 ERP나 CRM, 예를 들어 다이나믹 365라든가 세일즈포스라든가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온라인 사스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R 스크립트를 돌릴 수도 있고 ODBC나 OLEDB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유형의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 때는 파워 BI는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걸 통해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R이나 파이썬처럼 코딩 베이스가 아니라 구이 환경에서 메뉴만 안다면 아주 쉽게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 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전처리 단계들이 자동으로 파워 쿼리 편집기 안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고 나면 전처리 단계를 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어지게 되죠. 파워 BI 안에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단 관계라는 게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시겠지만 관계라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분석을 위해 가지고 왔다면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연결되어서 작동되도록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작업을 관계 작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관계를 작성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것도 파워 BI가 제공하는 기능이지요. 또한 파워 BI 데스크탑에는 DEX라는 분석식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지원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값들을 엑셀 수식처럼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DEX에는 엑셀 함수와 유사한 함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아마 손쉽게 DEX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엑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분석식을 작성해낼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값들을 통해 분석 수준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 작성이나 덱스를 사용한 분석식을 작성하는 작업이나 이런 파워 BI의 분석 작업은 고성능 인메모리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파워 BI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변환하고 관계 작성 및 덱스를 사용한 분석식을 작성하는 단계의 작업들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와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가져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CSV 파일을 하나의 테이블로 취합해서 가져가 볼 거고,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연결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부터 한번 가져가 볼게요. 홈 탭, 엑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가 세일즈 데이터예요. 그래서 판매 관리와 관련된, 세일즈와 관련된 마스터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샘플 엑셀 파일을 하나 선택해 보고요. 사용할 데이터 테이블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 각 시트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첫 행의 필드명으로 인식돼서 잘 미리 보기가 될 텐데, 엑셀이다 보니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첫 행의 필드명으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데모로 이 정도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지만,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데이터들이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 일단 지금은 문제가 발생한 걸 확인한 상태 그대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데이터를 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된 데이터는 화면 왼쪽 데이터 보기 창에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분류 테이블이 필드명이 인식되지 않았고 제품 분류 테이블 역시 필드명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가 로드됐어요. 자, 이런 로우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홈 탭 데이터 변환 메뉴를 통해 열어주는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구유 환경에서 메뉴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분류 테이블에 필드명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분류 테이블을 선택하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겠다. 제품 분류 역시 같은 메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에는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도구들이 제공이 되지요. 자, 편집이 완료되었으니 홈 탭 닫기 및 적용을 눌러서 데이터 모듈 창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류 역시 필드명 잘 인식되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두 번째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하나의 테이블로 취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지금 가지고 온 마스터 테이블들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위한 날짜 테이블과 제품의 대분류 성격의 분류, 중분류 성격의 제품 분류, 상세 제품 정보, 그리고 판매되는 거래처의 지역 정보, 판매 채널 정보,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를 폴더 취합을 통해서 한번 가지고 보려고 해요. 우리 회사의 각각 담당자들별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를 파일로 받았다 가정하죠. 하나의 파일만 열어보면 자, 거래처 코드가 뭐고 어느 지역에 있고 거래처 명이 어떻게 된다. 현재 거래 상태가 온인지 오프인지 직원 수는 몇 명이라든지 담당자별 거래처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로 취합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하려면 폴더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취합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CSV 파일들이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CSV 파일 여러 개를 취합할 때는 결합 메뉴에 결합 및 로드만 선택해 주시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취합해 주실 수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일에서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이 잘 생성되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소스 네임 필드는 뭐 파일명이라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이니 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분석에 불필요한 열들은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도 거래처라고 좀 변경해 주도록 하지요. 닫기 및 적용 눌러서 쿼리 편집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도 손쉽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보셨고요. 마지막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홈 탭, 데이터 그룹에 저는 SQL 서버를 연결해 볼 거예요. SQL 서버 이름과 데이터베이스 이름. 저는 로그인했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탐색창이 떴고요. 처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경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지금은 DB에 있는 판매 테이블을 로드 시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파워 BI 데스크탑은 80여 개의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일부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에서 각각 가지고 와서 이들을 연결 모델을 만들고 그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델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여러 개의 원본을 가지고 왔으니 화면 왼쪽 모델 창에서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스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은 지금 저희 데모에서는 엑셀 파일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시트를 얘기하라는 거겠죠. 들은 자동으로 관계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와 지역 테이블의 거래처 테이블의 지역 코드와 지역 테이블의 지역 코드, 필드명이 같고 각 필드 안에 다 동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관계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일부 같은 소스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테이블들은 자동으로 관계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한 판매 테이블이나 기타 나머지들은 관계 작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잘못 작성된 관계가 있다면 삭제하고 추가로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작성하고 데이터 모델 창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판매 테이블의 제품 코드를 관계를 작성해 주어야 하거든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관계 작성하는 방법은 관련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세요. 아주 쉽게 관계 작성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날짜 테이블의 날짜와 판매 테이블의 날짜, 채널 테이블의 채널과 채널 코드와 판매 테이블의 채널 코드, 프로모션 테이블의 프로모션 키와 판매 테이블의 프로모션 키, 마지막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와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까지 관계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아주 손쉽게 관계 작성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데이터 준비의 마지막인 덱스를 사용한 분석식 작성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다음 단계인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려고 보니 저는 보고서에 판매 내역을 토대로 해서 판매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로우 데이터에는 매출이 얼마인지, 매출 이익이 얼마인지는 있지만 이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한 이익률은 몇 %인지 이런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이런 경우 덱스를 사용해서 분석식을 작성하면 분석에 필요한 값들을 손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이익률을 계산하는 간단한 수식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있는 필드를 참조해서 원하는 숫자 값을 계산할 때는 홈 탭,
새 측정값이라는 메뉴가 쓰이고요. 뭐 이번 데모에서는 측정값만 설명을 드리지만 덱스 안에는 새 열이나 측정값, 새 테이블 등 다양한 분석식을 작성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제공이 돼요. 지금은 이익률을 계산할 거고, 이익률은 매출 이익 합계 나누기 매출 금액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um, 덱스의 문법은 작은 따옴표 안에 테이블 이름, 대괄호 안에 필드 명 형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테이블 안에 있는 매출, 이익, 합계, 나누기, sum, 판매 테이블에 있는 매출, 금액, 합계 해서 계산해 주지요. 자, 그래서 필드를 참조해서 이런 분석에 필요한 값들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값으로 계산된 것들은 앞에 전자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산된 필드의 형식은 위 측정 도구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익률이니까 백분율로 소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 엑셀에 여러 개의 시트,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CSV 파일,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보셨고요.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 원본들을 모델 창을 통해 관계 작성을 해주고 분석에 필요한 값이 있다면 덱스라는 언어를 통해 손쉽게 분석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까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자,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파워 BI 서비스에 게시하는 파워 BI 데스크탑의 나머지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시각적 객체라는 걸 사용해요. 시각적 객체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차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시각적 객체를 통해서 클릭이나 드래그만으로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수 있죠.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기본 제공되는 시각화가 2020년 4월 기준 35개. 그리고 앱소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시각화가 250여 개가 있고요. 이런 시각화 객체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증가하고 있죠. 파워 BI 데스크탑 시각화의 두 번째 특징은 대화형 시각화라는 거예요. 정적인 화면, 그대로 고정된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슬라이서에서 조건을 주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업데이트 돼서 보인다거나 차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관련되는 데이터만 보여준다거나 이런 대화형 시각화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보고를 위해서 보기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한 다음 저장해 놓는 책갈피나 사용자 지정, 탐색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런 순서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화면들을 구성한 다음 보고 시 이 저장되어져 있는 책갈피나 사용자 지정 탐색으로만 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의 보고도 가능하지요. 자, 이렇게 시각화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이제 파워 BI 서비스에 게시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의 데이터 세트 및 보고서를 웹에 게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컨텐츠가 웹에 게시되면 파워 BI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새로 고침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관리 및 거버넌스 도구를 사용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컨텐츠를 파워 BI 서비스에 게시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된 이전에 작성하던 보고서로 돌아왔고요. 파워 BI에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우선 어떤 차트 유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건지 시각화의 종류를 선택하고 지금은 카드라는 시각화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된 시각화에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
필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숫자 값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시각화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필드를 추가하자마자 매출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성된 시각화의 서식을 변경할 때는 서식창에서 해당 시각적 객체에서 제공되는 옵션을 사용해서 시각적 객체를 편집해주면 되죠. 지금 기본적으로 매출금액 합계에 10억이라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표시 단위를 없음으로 설정해주면 1단위까지 디테일하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니 글자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되는 데이터 레이블과 관련된 속성을 한번 설정해 봤고요. 밑에 매출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범주 레이블이에요. 옵션을 설정하려면 옵션 설정, 클릭하려면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카드라는 시각적 객체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번엔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 시각화하고자 하는 시각화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좀 조절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시각화에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 필드 창에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대분류, 분류별로 매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해서 보고 싶어요. 그럼 분류명 선택한 카테고리는 축으로,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축에, 숫자 데이터는 값에 추가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의 분류명, Y축 값으로 매출 금액이 시각화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작성된 시각화의 서식을 변경하고 싶으면 서식창에서 원하는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 X축과 Y축에 삽입되어 있는 제목을 없애고 싶다. 그럼 X축의 축 제목 설정을 해제, Y축도 같은 방법으로 축 제목만 해제시켜 주시면 되죠. 시각화마다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파워비아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파워비아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시각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죠.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서 보니 각각의 판매되는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매출 금액이 이러하구나 라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높다고 이익률도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 안에 이익률이라는 요소를 좀 가미해 보고 싶어요. 이익률이라는 분석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중축 차트를 사용한다거나 막대를 하나 더 표시한다거나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음 옵션이었던 데이터 색으로 한번 해보죠. 저는 이익률이 높은 카테고리는 파란색으로, 낮은 카테고리는 빨간색으로 색을 통해 이익률이라는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색을 표시하는 옵션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판매 테이블에 있는 이익률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값이 최대값에 가까우면 이익률이 높으면이겠죠. 파란색, 낮으면 빨강색 계열의 색상을 지정해 보죠. 분기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중위값은 노란색 서식을 하나 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익률을 기준으로 이익률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그리고 중위 값인 경우를 색상으로 표시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결과라면 TV 비디오는 매출도 높고 이익률도 높은 카테고리가 되겠고 음반 영화는 매출도 이익률도 모두 낮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회사가 어떤 분야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데이터 분석이라면 손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이제 기본 제공되는 시각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한두 개의 시각적 객체를 만들어 보았으니 어느 정도 구성되어져 있는 보고서로 이동해서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객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시각화 이외에 시각화 창에 점점점 버튼을 누른 후 앱소스에서 가져오기
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250여 개의 다양한 시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워 BI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지금은 드릴다운 도넛 차트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고자 하는 시각적 객체를 추가. 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시각화가 추가되고, 이 이후부터는 기본 제공되는 시각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각화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고, 해당 시각화에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지금은 연도별, 분기별로 매출 금액 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다운 시각화이기 때문에 드릴다운은 클릭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 커스텀 비주얼들이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됐는데 파워 BI 시장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서드파트 업체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무료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제공이 되다가 전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거나 하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앱소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커스텀 비주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살펴보셨고요. 시각적 객체 조금만 더 사용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맵을 통한 시각화를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로 지리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리 정보를 사용해서 지도 시각화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시각적 객체가 맵이라는 시각적 객체고요. 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맵과 연계가 되어서 지리 정보를 데이터로 지정해주고, 자, 표현할 값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맵 차트를 그려주지요. 지금 제가 사용한 시도라는 필드에는 지리 정보, 우리나라의 시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리 정보를 시각화에 추가해주면 이 정보를 빅맵으로 보내고 빅맵에서 해당 지역에 관련된 지도를 자동으로 깔아주는 방식이지요. 자, 드릴다운 한번 더 해볼까요? 시도 밑에 시공구라는 필드를 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필드를 차곡차곡 쌓아주기만 하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드릴다운 할 수 있거든요. 드릴다운 하려면 드릴다운을 설정을 켜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시도에 따른 시공구 데이터를 드릴다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자, 맵이라는 시각적 객체도 지리 정보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엔 시각화의 마지막으로 슬라이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슬라이서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각화들을 필터링 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왼쪽에 구성되어져 있는 연도, 분기, 월과 같은 것들이 슬라이서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해당 기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필터링 해서 업데이트 시켜주지요. 시각화 창에 슬라이서라는 시각화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저는 판매 채널을 조건으로 한번 줘볼게요. 채널 테이블에 채널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서 왼쪽 상단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점, 매장, 온라인, 카탈로그 이렇게 조건을 주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바로 업데이트 돼서 표시가 되죠. 슬라이서의 모양은 목록이나 드롭다운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숫자 슬라이서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양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모양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 슬라이서 이외에 파워 BI 보고서는 시각적 객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차트의 요소를 클릭하면 해당 요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머지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표현하죠. 자, 카메라 캠코더를 클릭하면 카메라 캠코더의 매출로만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서 상호작용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라는 걸 살펴보셨어요. 모든 차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차트의 요소를 클릭하면 나머지 차트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요소의 값으로 필터링된 결과를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켜서 보여주죠. 슬라이서와 상호작용 이외에 파워비아이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루벨 이익에서 TV 비디오와 관련된 상세 매출 혹은 오디오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관련된 상세 매출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스루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면서 해당 카테고리가 조회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드래그스루라는 기능도 있고요. 차트의 요소에 마우스만 오버시키면 바로 해당 요소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팝업 창 형식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도구 설명 페이지와 같은 기능도 제공이 되지요. 지금 각각의 기능의 자세한 구현 방법은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의 보고서는 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이 보고서를 웹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보고서는 홈 탭, 게시 버튼을 통해 클라우드에 손쉽게 보고서를 게시하실 수 있어요. 보고서를 게시할 작업 영역을 선택한 후 선택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죠. 게시가 성공했음을 알리는 알림창이 표시되면 파워비아이에서 보고서 열기를 클릭해서 클라우드에 게시된 보고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워비아이 서비스에 게시했으니 이제 파워비아이 서비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유 및 협업, 그리고 데이터 새로 고침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공유 및 협업에서는 파워비아이 서비스에서는 보고서에 있는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만 모아서 대시보드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조직의 다른 구성원에게 공유해주고 싶다. 그럼 서비스에서 메일 한 통으로 아주 손쉽게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고요. 이메일 구독이나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서비스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로그인해서 계속 공유된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구독해 놓으면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대시보드의 풀 스크린샷이 나에게 메일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알림 설정은 카드에 표시되는 어떤 값들이 내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메일로 알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인의 불량률이 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나에게 알림을 보내라. 이런 기능들을 대시보드에서 구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워비아이의 컨텐츠는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팀즈와 같은 오피스의 다른 서비스들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팀즈 탭에도 추가할 수 있고 쉐어포인트 사이트에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죠. 다음은 새로 고침이에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계속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업데이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데이터셋을 어떻게 생성했느냐, 데이터 원본이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별도의 업데이트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을 바로 연결했어요. 뭐 애저 클라우드 DB를 연결했다거나 다양한 애저 서비스를 연결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역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또는 SaaS 솔루션들, 뭐 다이나믹 CRM이나 세일즈포스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을 뭐 실시간 연결을 해놨다. 그럼 역시나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로컬에 있는 파일이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웹에 게시해서 연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 고침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해요. 데이터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원본을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원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신 다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데이터 원본을 설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새로 고침 예약을 하는 단계를 밟아주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죠. 데이터 새로 고침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도록 URL 적어놨으니까 해당 URL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새로 고침 방법들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데모는 파워 BI 서비스에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협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서비스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게시한 화면이었죠. 게시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한 데이터 원본인 데이터셋 그리고 작성한 보고서까지 파워 BI 서비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 보고서에 있는 정보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중요한 컨텐츠는 해당 컨텐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각적 개체 고정을 눌러서 대시보드에 고정만 시켜주면 되죠. 지금은 매출 분석 대시보드라고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자, 그럼 이제 매출 분석 대시보드가 생성이 됐고요. 이 대시보드에 원하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고정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몇 개의 컨텐츠를 한번 고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완성된 대시보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 대시보드에 매출 분석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추가한 순서대로 잘 고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대시보드에서는 타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편집을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시보드에도 기능은 많이 있으나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모니까 이 정도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 조직의 구성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이 공유라는 걸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 및 데모를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파워 BI 무료 계정을 가지고 있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무료로 계정 등록한 다음 데스크탑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서 데이터 연결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웹에 게시, 대시보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공유 기능은 파워 BI 프로 구독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공유해주는 사람만 프로가 아니라 공유 받는 사람도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공유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공유를 클릭한 다음 공유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죠. 지금은 2명 정도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럼 대시보드가 공유되었고요. 이제 내가 공유를 했으니 공유 받은 사람은 어떻게 컨텐츠를 확인하는지 공유 받은 사람의 화면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받은 사용자의 파워 BI 계정에 로그인 해보도록 하죠. 공유 받은 컨텐츠는 화면 왼쪽 탐색창에 공유한 항목이라는 곳에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공유받은 대시보드의 내용이 보여지고요. 대시보드의 컨텐츠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보고서로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공유한다는 건 대시보드가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도 함께 공유가 되는 개념이에요. 별도로 보고서만 따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살펴보셨어요. 공유 이외에 구독이라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구독은 대시보드의 화면을 전자 메일로 보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새 구독을 추가하고
하고 누구에게 구독할 건지, 뭐 본인, 그리고 이외의 사용자들을 공유와 유사하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메일이 송부되는 기능이다 보니 메일의 제목이나 메시지를 설정하실 수 있고 어느 주기로 메일을 보낼 것인지 빈도를 설정한 다음 저장 후 닫기 해놓으면 설정해 놓은 주기로 대시보드 풀 스크린샷이 메일로 전달이 되지요. 구독 역시 파워 BI 프로 라이선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파워 BI 서비스의 역할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BI 모바일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는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iOS, 안드로이드, 태블릿, 윈도우즈 10 등의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로컬의 데스크탑에서 데이터 연결해서 보고서 만든다 웹에 게시하는 그 순간 모바일에 앱만 설치되어 있다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분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도의 모바일 개발 없이도 모바일 환경 구축도 가능하고요.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 휴대폰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모바일 개발 없이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보고서를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 구현하실 수도 있지요. 데모를 통해 파워 BI 모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바일 화면이고요. 방금 전 저희가 제시했던 보고서와 작성했던 대시보드를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 작업 영역에 저장되어져 있는 대시보드부터 볼까요?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이렇게 타일이 하나씩 세로 방향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터치를 통해 손쉽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지요. 오른쪽 상단에 펜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주석들을 달아줄 수 있고요. 공유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기기에 있는 채널을 통해 피드백을 전달할 수도 있지요. 자, 다시 보고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대시보드는 타일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지는데 보고서의 경우는 이렇게 16대 9 비율의 보고서 비율인 가로 방향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물론 뭐 이대로 한 화면에 보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좁은 화면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가 보이는 경우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휴대폰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휴대폰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지요. 휴대폰 레이아웃 디자인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려면 보기 탭 휴대폰 레이아웃으로 이동한 다음 각 페이지별로 휴대폰의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작성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원하는 시각적 개체를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클릭한 다음 적절한 크기로 배치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카드 보고서에 작성해 놓은 다양한 시각화 몇 개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 다른 페이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대폰 레이아웃을 디자인해 주시면 되지요. 작은 화면이니까 굳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요. 중요한 정보만 컴팩트하게 보여준다거나 레이아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휴대폰에 맞추어 디자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휴대폰 레이아웃 작업이 끝나고 나면 휴대폰 레이아웃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보고서 레이아웃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보고서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홈 탭 게시 버튼을 눌러서 파워 BI 서비스로 보고서를 게시해 주어야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이 되겠죠. 자, 게시가 성공했으면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바뀐 보고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요. 자, 휴대폰 레이아웃에서 디자인한 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웹에 게시만 해도 모바일 환경에서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고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통해 휴대폰 레이아웃도 아주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비아이 모바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데이터 분석 파워비아이로 어디까지 해봤니?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떻게 파워비아이에 조금은 더 관심이 생기셨을까요? 파워비아이에 궁금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준비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레저 행사에 그리고 파워비아이 관련된 제 세션에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드백 하실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